지난번에 한번 네. 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제 그 은퇴 관련 교육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런 퀴즈 내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은퇴한 남편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건강한 남편, 자상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뭐 씩씩한 남편. 네.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 손을 들어. 저 강사님 근데 그 중에서 꼭 골라야 돼서 아니요 없어도 돼요. 이랬으니까 이분이 놀랍게 집에 없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남자들이 정말 은퇴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아니 제가 남편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정신만큼은 나도 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먹고 싶다라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어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 주면 나는 좋겠다. 근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 아까 말씀하신 그 삼식 님이잖아요. 이분이 새끼를 다 챙겨 드시는 분들 진짜 집밥이 맛있는 걸까요? 아니 왜냐 그걸 떠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점심 때 오늘 점심 어디 가서 먹지? 이거 되게 고민이잖아요. 진짜 고민이에요. 고민이잖아요. 차라리 구내식당에 가서 계속 먹으면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래 점심도 이제는 퇴직했으니까 아내하고 뭐 맛집도 한번 가고 뭐 아니면 집에서 좀 뭐 라면이라도 같이 끓여 먹고 이런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남자들. 네. 그런데 이분이 점심만큼은 내가 남편하고 같이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네 인정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가 이게 남성들 만나서 내가 우리 심각하게 남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을 친구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것도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예. 이 어떤 그 독립적 관계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은 탯줄을 끊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탯줄이 육체적 탯줄, 태어났을 때 끊어주는 한 번 탯줄이 있고요. 심리적 탯줄을 끊어주는 두 번째 탯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리적 탯줄을 끊어주는 시기는 자녀마다 달라요. 그리고 부모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20살이니까 딱 끊겠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시기. 독립이 됐다라는 건 꼭 경제 활동으로 네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심리적 독립은 내 스스로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감도 있고 이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문제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뭐 취직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애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혼자서 잘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독립되었다 안 되어 있다를 보고 심리적 탯줄을 이제 끊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너의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장 그게 어떤 심리에서 인간에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심리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독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독립시키는 거. 근데 부부가 독립된 아내, 독립된 남편 두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원가적으로도 독립된 자아를 갖고 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한쪽이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그런데 그 상황이 부부로 만나서 부부 중에 누군가가 이 아내를 이 남편을 독립을 시켰어. 심리적 독립을.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쭉 와요. 그런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연연하지 않고 쭉 한쪽이 한 역할만 하면서 의존하면서 살다가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황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개성과 서로 간의 자아와 서로 간의 성별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온전히 인정해줘요. 존중해줘요. 그래서 아내는 그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손을 댈 자녀도 없고 내가 챙겨줘야 되는 남편이 막 이렇게 심각하게 뭐 바삐 다니는 것도 아니니 이제 내 꾸밀 거 꾸미고 머리도 좀 하고 친구들 만나서 하하오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아내의 낙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독립된 남편, 독립된 아내라면 그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아요. 맞아요. 아내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아내 너무나 건강하게 예쁘네. 이렇게 바라보죠. 단지 그런 거 걱정할 수 있어요. 너무 예뻐져가지고 혹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건강해.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반대 개념일 수도 있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어요. 집에 있고 내가 좀 나만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혼자서 밥 말씀하셨던 것처럼 챙겨 먹고 막 이것저것 점심 때만 되면 사제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 먹다 보니까 너무 조금 외로웠어. 그렇죠. 여보 나를 좀 바라봐줘 라고 할 때 독립된 부부라면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의존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애정을 좀 느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본다거나 그죠? 그리고 남편은 왜 이렇게 저렇게 누워만 있지? 이렇게 이제 본다라면은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 밖으로 나가는 걸 좀 인정해주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40년을 제가 지금 저도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는 사람인데, 대학 졸업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한 10년, 20년 후에 만약에 저도 나름대로의 퇴직의 시간이 올 거잖아요. 그 퇴직의 시간이 되면은 진짜 널브러져서 정말로 나무늘보가 되고 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챙겨다 주고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거든요. 우리 남편이 백종원이면 좋겠다. 공감하죠. 그런 남편 입장에서도 그 시기일 수 있어요. 네. 잠깐 동안의 그 시기.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거인 거예요. 가끔 뭐 인터뷰할 때나 뭐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점심을 나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30년 이상 정말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 했고 그쵸. 이제 퇴직해갖고 나 그래 정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아무 간섭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홀로 푹 쉬고 싶어. 당신이 나 관심 안 가져도 돼. 정말 뭐 내가 집에 있을 때 당신 나가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집에 있어서 뭐 샌드위치를 하나 해주던지 뭐 점심을 차려줘도 좋은데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야. 삼식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인간적으로 혼자 독립해서 있고 싶은 건지 뭐 꼭 아내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이 거실이라는 공간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내의 공간이지 이건 부부의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온 건 아니지 말고 나갔다가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남편은 거꾸로 아니 나는 여보 당신에게 뭐 의존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한 몇 달 좀 집에서 푹 쉬고 싶다고. 늦잠도 자고 늦게도 일어나고 내 혼자 책도 좀 보고 뭐 밀린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그냥 언니 그렇게 있고 싶다는데 이게 그렇게 과한 부탁이냐. 이런 저한테 만약에 갈등. 오시면은 과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근데 많은 주부님들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퇴직하시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아내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아내들이 복수할 거예요. 너 퇴직할 때만 내가 기다린다. 이 마음을 자꾸 힘에 주먹을 쥐고서 기다린 아내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아내 공간, 여기는 남편 공간, 공간까지 분리하면서 정말로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한 가족 안에서 같이 좀 오손도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막 먹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럼 거기서부터 회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운한 게 있었는지 내가 혹시 일 나가고 직장 다닐 때 많이 서운했었냐.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도 한번 남편분들이 혼자 내가 너무 일
일만 하고 워커홀릭처럼 다니니까 당신 힘들었었지, 고생했어. 그런데 당신이 뒷바라지 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애들 걱정 안 하고 집안 걱정 안 하고 정말 일에만 몰입해서 할 수 있었어. 아까 제가 아내가 남편의 고생을 조금 고마워하라고 한 것처럼 남편이 이번에는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너 퇴직할 때만 기다리자 이랬던 이 주먹진 마음이 그래도 조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라봐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남편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괜찮아요. 뒷방 늙은이 뒷방 늙은이.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가 젊은 부부들에게만 어떤 사랑, 낭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퇴직한 이후에 예, 이제 황혼으로 접어드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사랑과 낭만은 꼭 필요하거든요. 절대 배우자에게 내가 조금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지 그 그렇죠. 매력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네. 공유. 그래서 이렇게 막 배 드러내시고 흰 메리아스 입고 막 돌아다니시고 이런 거 아버님들 안 되죠. 네,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챙겨주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래 챙겨주고 싶거든요. 네, 네.